하겠습니다. 교과서 기술과정 1권 82쪽이고요. 교과서 있으면 열어보면 되고 없다면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주는 거 먼저 보면 됩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면 목차에 1번 1단원, 2단원 우리 벌써 했고요. 3단원 하는 중인데 3단원에 3-2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는 근데 3-3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안전한 주거생활입니다. 안전한 주거생활의 1번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과 대처 방법부터 나오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재난재해 상황 뭐가 있어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발열이나 폐렴, 호흡기 증상,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끼고 손소독제도 뿌리고 이렇게 손도 잘 씻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보를 중간중간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해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바로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 토네이도, 홍수가 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자연재해의 특징을 이해하고 집안에서 예방 및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배운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꼭 간단히 필기를 간단하게 단어만이라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재난과 재해가 뭐가 달라요? 얘기하는데 자, 퀴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재난일까요? 재해일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을 우리가 자연재해, 재해라고 많이 하고요. 반대로 사람이 관련하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인간의 부주의나 기술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인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해는 함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해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나요? 선생님이 책에서 본 내용인데 재해 상황에서의 3가지 유형. 1번, 당황해서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이제 숨만 멎은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고 놀라서 가만히 있는 게 70%.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울게 되는 경우가 15%. 침착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10에서 15%, 즉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 사이만 침착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미리 마음을 먹고 있어야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 총 4가지 배워볼 건데요. 요거 4개만 간단하게 의미와 대처 방법, 예방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태풍이에요. 태풍. 의미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가운데 최대 풍속이 17m/s, 즉 1초에 17m를 이동하는 빠른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폭풍 후 비바람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 주로 여름철에 이렇게 태풍이 오는 거 볼 수 있죠. 움직이는 걸로 보게 되면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모습. 태풍은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태풍으로 방금 차가 날아갈 뻔한 거 봤죠? 바람의 위력이 이만큼이나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태풍 경보가 있고 이런 주의보가 있어요. 두 개는 뭐가 다를까? 자, 태풍 주의보와 태풍 경보 둘 중에 뭐가 더 위급한 걸까? 태풍 주의보는 태풍이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도착할 때, 태풍 경보는 24시간 안에 오늘 안에 태풍 옵니다 할 때 경보를 울리기 때문에 뭐가 더 급한 거? 경보가 더 급하구나 알 수 있겠죠. 자, 태풍이 오면 예방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아파트도 그렇지만 주택에 사는 친구들은 지붕이나 집의 외벽이 날아가지 않도록 꼭 점검하고 결박 묶어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미리 치워야 돼요. 얘가 날아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센 바람에 창문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창틀에 단단히 고정할 때 우리가 주로 테이프를 많이 쓰죠.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꺼풀 더 강력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하수구나 배수구,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이렇게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가 원활하지 않으면 여기 보이죠? 영화 속 한 장면인데 집에 반틈이 물로 이렇게 차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래서 하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집중호우. 집중호우란 보통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리는 것을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기상캐스터 선생님들이 이런 거 막 말씀해 주시는데 잘 모르겠다. 그죠? 자, 이것도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12시간 이내의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호우경보 강수량이 150mm 이상일 때,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급한 거예요? 당연히 경보가 더 급하구나 볼 수 있겠죠. 근데 80mm면 선생님 8cm 아니에요? 8cm 뭐 그냥 고작 이 정도? 이렇게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80cm, 아니 80mm 이상 왔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가 침수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양초, 창문 유리창에 비닐 테이핑 해두고 요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요게 깨지거나 무너지면서 떨어지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상예보 상황을 계속 들으면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벌써 2개 다 했어요. 남은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지진이에요, 지진.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땅이 흔들리는 거. 왜? 급격한 지구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 포항에 5.4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뉴스 CCTV 영상입니다. 5.4 이렇게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CCTV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흔들림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진도를 알아야 해요. 진도, 흔들림의 정도를 우리가 등급 1부터 12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봤는데 자, 진도 1, 사람이 거의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에요. 자, 진도 3, 실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듯한 느낌, 늘 수 있는 느낌이죠. 아까 포항 같은 경우에 요 사이였죠. 요 사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면서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한대요. 진도 6. 모든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진도 10이 되면 땅이 갈라지고 기차선로가 휘어지면 진도 12가 되면 땅이 표면에서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도 보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규모, 지진이 일어난 그 당시에 여기 장소의 에너지 크기인데요. 진도는 규모 여기 일어난 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도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자, 지진이 근데 일어났어. 그럼 바다 근처에 있어요. 이만큼 높은 파도가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배들이 이 파도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을까? 이 파도가 해안가에 와서 부딪히게 되고 파도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배들은 이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먼저 타고 올라가려고 막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자, 지진 같은 경우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소에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 예방 방법 1. 깨질 물건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 2번째, 전문가로부터 집이 버틸 수 있는 집인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대피할 때는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림에서 눈에 띄는 거 1번 뭐예요? 바로 이거죠. 그 다음 2번 나가네. 3번 뭔가를 끄고 있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 요령 제일 중요한 거
뭐 쿠션이나 베개 등으로 머리를 감싸고 책장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일본 코베 지진 당시 사망 원인을 보니까 가구나 가전제품의 충돌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46%, 건물 붕괴는 생각보다 이제 가구 이런 충돌에 의한 사망보다는 적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나 가스 밸브 등을 꺼서 아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였어요? 왼쪽에 아저씨가 밸브 끄는 중이었죠. 가스 전기 끄는 중이었죠. 불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문이 뒤틀리면 갇히게 되니까 문을 열게 되는데 막 흔들리는데 문 어떻게 열어요? 바로 이제 멈추게 되면 밖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위험한 시설보다는 평지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폭설입니다. 폭설 시간당 3, 4cm 이상의 눈이 20cm 이상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폭설이라고 하는데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24시간 이내의 눈이 5cm 이상, 24시간 이내의 눈이 20cm 이상 되면 대설경보가 나타나는데 5cm? 우리 대구에서도 흔히 눈 많이 오는 날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 정도가 5.3cm예요. 도로가 혼잡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제주도의 모습인데요. 제주도의 제설 차량이 이렇게 눈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죠. 이 경우 몇 cm? 20cm예요. 그러면 80cm는 요만큼. 이게 바로 80cm. 사람이 뭐 이렇게 잠길 정도의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파, 마지막으로 한파는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일러나 수도관 등이 얼면서 실내에 보일러 공급이 잘 안 되면 저체온 등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최저 기온이 12도 이상, 2일 이상,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우리가 주의보를 내리고 됩니다. 예방 방법은요. 수도관 보일러를 헌옷으로 감싸서 얼지 않게 하고 창문이나 문틈 사이를 잘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올 경우 눈을 치울 만한 삽이나 염화, 칼슘 등을 구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이 오게 되면 담장 위에 눈을 수시로 치워줘야 이 눈의 무게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빙판길에도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염화칼슘이 눈의 습기를 제거해서 눈을 녹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4가지 배웠고요. 자연재해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재난이란 이런 거구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알림, 경보나 정의, 예방, 대처 방법 배웠죠. 자, 강의를 다 들었으면 다음에 이어지는 링크를 눌러서 퀴즈를 꼭 풀어보도록 하고 목표는 80점 여러 번 도전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